정부가 올해 예산안 발표 후 처음으로 실시한 국채 입찰에서 총 25억 9천만 유로의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최대 목표치인 35억 유로에 크게 못 미친 수준으로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전일 대비 24bp 오른 5.69%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그린북에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여전히 불안하다며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는 3월에 지난해 같은 달보다 2%가량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내수도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수출이 넉 달 연속 줄었습니다. 지난달 휴대전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2% 감소한 14억 9천만 달러로 넉 달 연속 30%대 감소율을 나타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묘목 심는 4월 5일 식목일인데요. 오늘 시장은 뿌리째 뽑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스피가 2,000, 코스닥이 500선을 깨졌기 때문이죠. 코스닥은 시작부터 500선 밑쪽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일단 유럽과 미국의 악재가 동시에 날아든 것 같은데요. 미국은 QE3,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 이틀 연속 악재로 작용을 하는 분위기고요. 스페인이 올해 예산안 공개 이후 처음으로 국채 입찰을 실시했는데 결과가 아주 나빴다라는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하루입니다. 그나마 낙폭을 빠르게 줄이더니 코스피에 지금 플러스가 뜨고 있는데 2천을 회복했음은 물론입니다. 기관이 개인과 함께 사고 무엇보다 내일 잠정 실적치가 나오는 삼성전자가 플러스를 그리고 계속해서 선전하고 있는 자동차가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되는 종목에 더한 상승이 붙으면서 시장이 플러스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들 짚어드립니다. 네, 먼저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현대증권의 오원수 연구원으로부터 스페인발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책을 알아보고 지표 부진 부양기조 후퇴되는데 계속해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인지까지도 물어보겠습니다. 5인의 투자 전략 시간은 교보증권의 이순행 지점장님과 함께하는데요. 만약에 2,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하회한다면 단기 낙폭 과대주 중심의 분할 매수도 좋은지, 좋다면 타이밍은 언제가 베스트일지 알아봅니다. 경기와 실적 우려 속에 외국인들은 왜 대량으로 매도하는 일이 없을까요? 그 이유도 흉내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청성촌놈의 증시 타파 역시 신창환 대표 함께할 텐데요. 마감 전략 들어봐야 되겠죠. 시총 상위 종목 점검 받아보면서 관심 종목도 있으면 공개받겠습니다. 데이트레이딩 원샷 원킬. 오늘은 하루 만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리딩 투자증권 윤정훈 주인님께서 KINX 언급하신 모양인데요. 마감장 앞두고 전략 역시 점검을 받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주간 5% 종가 공략주 오늘 플래닝 연구소의 김상균 팀장님이 무려 4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힌트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부 말미에 이 4종목 시원하게 공개가 되니까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바대로 코스피는 플러스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아직 마이너스권에 있긴 하지만 500선은 회복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종목별 등락률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혜정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주초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두드리는가 싶더니 스페인의 국채 조달금리 상승과 또 호주의 무역수지 적자가 대외 악재로 작용하면서 국내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일종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약세로 장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오전 한때 2,000선을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지수 빠르게 회복하면서 상승 반전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3% 상승한 2024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을 또다시 매도로 전환하면서 외국인을 통해 94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이 현재 동반 매수하고 있는데요. 그 매수폭, 기관은 현재 178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사흘째 발목이 잡혀있는 모습인데요. 일중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하락 출발하면서 장 초반 500선 밑으로 떨어진 후에 반등을 시도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매도로 전환하면서 사흘째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24% 하락한 501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도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는데요. 기관을 통해서 78억 원의 매물이 출회되고 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스페인 우려가 재부가 되면서 어제보다 1원 50전 상승한 1131원에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가 장중 2000선을 하회하면서 1132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롱 포지션 처분이 진행되면서 장중 반락한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2원 하락한 1127원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하면서 0.38% 강보합권에서 132만 5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자동차주들이 또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5.17% 급등하고 있네요. LG화학은 반면에 2.36% 밀려나면서 35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삼성생명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KB금융은 1.86% 오르면서 4만 3,8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J 쇼핑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와 다음 역시 보합권,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철수연구소 3.9% 밀려나면서 11만 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1.3%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CJ ENM 2.02% 하락하면서 2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FA 1.13% 오르고 있고요. 젠백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증권과 건설 업종이 연일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죠. 반면에 약세 장속에서도 운송 장비 업종 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주가 호실적의 가격 매력이 더해지면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현대차 3.94%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5.52%, 만도도 3.2% 오르면서 현재 17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하락하면서 증권주 주가도 내리고 있는데요. 증권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매물을 내놓고 있죠. 대우증권 1.93% 밀려나고 있고요. 현대증권은 2.06% 하락하면서 9,9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든브리지증권 3.08% 밀려나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각각 1%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화학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나흘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학주 살펴볼게요. LG화학이 2.23% 하락하면서 35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KP케미칼도 2% 넘게 밀려나고 있고요. 호남석유와 하나케미칼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중국 등 8개국과 유럽 우주국의 위성 발사 참관을 요청했다는 소식에 방산주가 연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빅텍은 또 상한가 기록하면서 2,9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스페코도 1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휴니드 6.18%, EM코리아는 3.33% 오르면서 현재 5,89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동해 울릉분지 남서부 주변 해역에 온실가스 50억 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했다는 소식에 현재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공업이 6.56% 상승하면서 13,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C코트레일과 한솔홈데코도 4% 넘게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산업과 후성도 1% 넘게 현재 오르고 있네요. 엔터주가 실적 우려에 연일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엔터주 살펴볼게요. 현재 JYP엔터는 4.37% 밀려나면서 5,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로엔도 3% 넘게 밀려나고 있고요. 키이스트와 SM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코오롱 그룹 내 섬유 소재 전문 업체인 코오롱 머티리얼이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시초가는 2만 원으로 공모가의 38%를 웃돌았죠. 현재는 3,000원 오른 2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본 엘피다의 유력한 인수자로 꼽혔던 도시바가 인수에서 빠질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SK 하이닉스가 엘피다를 인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재 주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을 시도하면서 0.34% 강보합권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요. 29,500원입니다. 국제 DY가 전 최대 주주의 횡령 소식에 하한가로 주저앉았습니다. 현재 국제 DY 2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주변 분위기도 나쁘지 않네요. 청명절 다 끝내고 오래간만에 개장한 중국장에도 지금 플러스가 보여지고 있고 일본과 대만도 장중에 낙폭이 조금 더 깊었었는데 빠르게 밑골이 달면서 올라오는 중입니다. 모비스가 5% 넘게 급등하네요. 여의도 쪽 시각은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현대증권의 오은수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2,000포인트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갔었던 악재 두 가지 먼저 좀 하나하나 짚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스페인 얘기입니다. 구제금융설 이후에 좀 잠잠하나 했는데 간밤에 국채 입찰까지 부진하면서 걱정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채권 발행을 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 이제 채권 발행 금리가 올라갔고요. 이전 발행했을 때보다요. 그리고 이제 채권 응찰률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좀 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011년 재정적자 목표치가 6%였는데 이걸 좀 하회하는 8.5%로 일단 나왔다는 게 문제였고요. 게다가 약속했던 긴축 조치조차도 지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려감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하고는 좀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국채 잔액이 지금 9천억 유로 정도가 있기 때문에 2천억 유로 정도에 불과한 그리스와는 약간 차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유로 구제금융기금을 8,020억 유로까지 확대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스페인이 만약에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스페인이 한 개 국가만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일단 방어벽 자체가 낮다는 점에서 일단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높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스페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 아닙니다.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일단 스페인 정부가 긴축 정책화 그리고 경제 개혁을 보다 강력히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달 말일에 2012년 예산을 이제 확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의회에서 조기 통과시키거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은행 구조조정이라든지 노동법 개혁과 관련돼서도 일종의 어떤 구조조정 의지를 좀 강력하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유로존의 방화벽을 좀 더 높인다는 방안인데요. ESM의 은행업 면허를 부여를 해서 ECB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ESM의 레버리지를 통해서 어떤 구제금융의 한도를 상향하는 이런 방법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래저래 지금 어떤 성장성에 대한 결여,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4월달 시장 내에서도 일단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경은 써야겠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악재가 미 연준의 QE 가능성 낮게 본다라는 점인데, 경기 회복과 부양이 동시에 잡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가 좀 컸나 봐요.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네요. 예, 일단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요. FOMC 의사록은 이제 3월 달에 있었던 FOMC에 대한 의사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시기적으로는 시의성은 약간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통화정책위원들이 어떤 단기 경제 전망에 대한 시각을 좀 상향 조정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고요. 그렇지만 3차 양적 완화 관련돼서는 지금 FOMC 이후에 버냉키 의장이 어떤 고용이라든지 경기 판단과 관련돼서 여전히 회복 속도가 느리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 가능성은 충분히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6월 말로 지금 일몰이 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불태화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정책 가능성도 여전히 좀 배제하기는 너무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중앙은행의 부양 기조가 일단락될 거라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좀 너무 앞서가는 우려가 아닐까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좀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까지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4월 들어서 특별히 오늘 1997포인트에서 현재 2023포인트까지 변동성이 꽤 큰 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딱 하루 남겨두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강하고 자동차주의 퍼포먼스가 매우 좋은 것 같은데요. 감안해서 마감 전략 좀 짜주십시오. 예, 일단 시장 오늘 좀 낙폭을 줄이면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시장을 어디까지 볼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4월달 같은 경우에 지수의 조정을 보이더라도 일단 1970포인트 내외의 어떤 제한적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는 4월 코스피 밴드를 일단 1950에서 2120포인트 정도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장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올라가긴 좀 어렵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닝 시즌에 돌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종별 좀 차별화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에 대한 쏠림 현상이 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쏠림 현상은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는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되겠죠. 기존의 삼성전자 이외에 삼성전자 말고도 다른 그 실적 관련 업종으로도 이러한 매기가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IT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IT 관련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어제 아주 잠깐 쉬고 오늘 다시금 크게 시세를 내는 자동차주는 역시 추격 매수는 좀 무리가 될까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이제 실적 발표까지는 한 2, 3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어떤 그 일종의 등락폭은 나오겠지만, 여전히 그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이번에 월간 단위로도 상당히 좀 좋은 호시적을 보여줬고요. 실적 컨센서스만 놓고 보더라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그 상승폭이 컸던 업종 말고도, 오히려 그 부품 중에서는 좀 상승폭이 좀 덜했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 위주로 좀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모비스라든지 위아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그 경쟁력 있는 부품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폭이 좀 덜했다는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동차 꼭 완성품 쪽이 아니라 부품주 가운데 덜 오른 종목도 잘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오은수 연구원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5분의 의견 확인해 봤는데요. 이 가운데서 2,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이탈한다면 단기 낙폭과대주를 분할해서 사도 좋다는 의견 주신 교보증권의 이진행 지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행스럽게도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밀린다면 낙폭과대주를 사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한 61선까지 재차 밀릴 수 있다고 보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 간밤에 스페인발 악재가 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스페인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국채 입찰 경쟁이 낮아지면서 불확실성이 좀 증대되는 모습인데, 그렇지만 스페인 악재를 어떤 디폴트 위험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단, 추가적인 경기 악화 우려가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중국 1분기 성장률을 확인할 때까지는 좀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지수가 2,000포인트를 하회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전에는 역시 그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등의 핵심 3인방의 선전으로 낙폭이 축소가 되면서 오히려 좀 상승 반전을 한 상태인데요. 어떤 이런 주도주 이외의 종목군이나 반대로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여전히 좀 커진 좀 낙폭이 아직까지 회복하기가 다소 어려운 이런 수급이 좀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조금 전에 상승 반전했지만 여전히 하락한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를 훨씬 더 넘을 정도로 많다는 점에서 체감 지수는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고요. 이제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여전히 좀 관망 분위기가 뚜렷한 흐름인데, 3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의 QE3에 대한 어떤 미온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의 하락 이유가 될 수 있었지만, 그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그 밖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어떤 독주에 대한 이런 부작용이 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시당초 우리나라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은 실적 전망 자체가 이렇게 썩 우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에 힘입으면서 전반적인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를 좀 덜어낸 상황이고요. 때 맞춰서 현대차나 기아차의 자동차주 업종 내 어떤 종목들이 실적 개선 전망에 힘을 좀 보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쏠림 현상의 여파로 어떤 다른 종목군들이나 다른 업종 내 종목들, 중소형주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시장의 수급이나 모멘텀이 좀 부재해지면서
다른 종목군들은 종목을 좀 받고 있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급적인 측면만 좀 따져본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될 건지 여기에 지금 굉장히 좀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국내 증시의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역시 외국인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피의 추세적인 상승은 외국인의 매수로 유발됐던 경우들이 과거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연초에 국내 증시를 강하게 이끌었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다소 좀 둔화되면서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어떤 이런 의문들이 좀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여전히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이 완화적인 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 환경이 상당 기간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좀 증가시킬 것이고요. 신흥국 증시 이러한 어떤 쪽으로 자금 유입을 촉발시킨다고 보면은 글로벌 유동성은 역시 여전하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어떤 국내 시장에 대응하는 기조가 크게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수 흐름은 당분간 2000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여기서 재차 2000선을 하회한다면 1980선 정도까지는 우리가 저점을 좀 낮추면서 지지를 예상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은행주 등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어떤 선별적인 강세로 오히려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들의 그런 어떤 영향이 좀 큰 장세인데요. 앞으로 월 초반에 어떤 이런 흐름만 잘 좀 지지해낸다면 월 중반 이후에는 2050선을 넘어설 수도 있는 그런 추가 상승을 모색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기관의 차익 매물 출회 그리고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큰 기대를 갖기 어려워서 이제 단기 소강 국면을 좀 거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1분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눈높이가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글로벌 유동성이 어떤 위험 자산 선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한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국내 증시의 추가 반등,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박스권의 하단부로 인식되고 있는 2000선, 2000선 전후에서의 지지력을 기대해 보겠지만 이탈 시에는 일부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친다고 예상해 볼 때 2000선 이하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여기서 이제 무엇을 사야 될 것인지 또 한 번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최근은 프리어닝 시즌이고 그래서 실적이 가셔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을 점검해야 됩니다. 따라서 실적 모멘텀이 유효한 업종,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그렇지만 지수가 여기서 2000선을 하회한다면 1차적으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방향은 낙폭과 대주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실적 뒷받침이 없이 순환매가 전달되지 못한 최근 들어서 중국 관련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겠는데 소재 업종 여기에는 화학 업종이나 철강 업종 등이 좀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낙폭과 대주를 중심으로 좀 저점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2000 하회시 담아도 좋을 만한 낙폭과대 종목 뭘지 궁금한데 최근 들어서 속절없이 빠진 건설주도 좋게 보신다면서요? 네, 일단 IT 건설 은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이고요. 좀 안타까운 점은 자동차 업종 편입하는 시기를 조금 기다리다가 놓친 게 좀 아쉽습니다. 일단은 IT 업종 비중은 계속 30% 이상 이렇게 비중을 좀 가지고 가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도시바 탈락 이후에 도시바의 탈락 소식이 좀 전해졌고 이러한 하이닉스는 실사에 참여한다는 LP다 관련해서 말씀입니다.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가격인 3만원 이하권에서는 여전히 하이닉스 쪽은 좀 매수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역시 IT 업종 내에서 1분기에는 영업 손실이 예상이 되지만 2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LG 디스플레이 최근 들어서는 자산가치 PBR 기준으로 1.0배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시점이 LG 디스플레이를 접근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조금 속을 좀 썩이고 있는 업종이 건설 업종이 되겠는데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고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쪽 프로젝트 참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물산 그리고 최근에 단기 낙폭이 좀 컸던 GS건설 쪽으로는 재차 관심을 좀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업종 역시 20% 정도 비중을 유지하겠는데요.
이익은 뭐 안정권에 들어가 있고 밸류에이션상의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 좀 양호해지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선행지수의 순환이 상승 전환이 확인된다면 이제 2분기부터는 확인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국면에서는 은행주를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포스코의 보유지분 블록딜로 오버행 이슈가 좀 다소 해소된 KB금융 또한 외환은행 인수 후에 재평가가 예상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겠고요. 낙폭과대주는 좀 많습니다. 중소형주도 좀 보이지만 일단은 화학업종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화학업종은 한 20% 정도 단기 트레이딩 형태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낙폭이 큰 상황이 좀 발생을 한다면 최근에 외국인들 매매 기조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는데 기관의 매물 확대로 주가 낙폭이 좀 컸던 소재 업종 내 화학주, LG화학, SK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 밖에도 유화업종 내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 SK 낙폭과대 종목까지 공개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증시타파의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청송촌놈 신창한 대표 연결해서 마감 전략 짜보고 이 시각 특징주 관심 종목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송님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예, 잘 먹었습니다. 청송님 드셨어요? 예, 밥 먹었습니다. 예, 밥 먹었으니까 마감 전략 잘 좀 짜보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방송 시간에 오늘은 매수하는 날이다, 절대 파는 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중에 강하게 반등하면서 코스피가 202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장중에 2000선 아래로 빠지면서 청송님 조언 듣고 매수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마감 전략 짜주십시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모든 방송에서 주식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양다리 걸치는 앞으로 전문가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그런 놈은 잡놈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내리겠습니다. 좀 사람이 틀리더라도 불구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동차 주식은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절대 이제 꼭지가 아니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자동차 사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그 현대그룹주하고 삼성그룹주, 현대 관련 그룹주들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 관련 그룹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내수 관련해가지고,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인데요. 특히 내수, NHN, NC소프트, 그리고 제가 이제 롯데쇼핑 주로 미는 거죠. 락앤락, 한전기술 쭉 해가지고 내수 종목적으로 계속 강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종목을 계속 갖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동차주 같은 주식은 이제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갖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전량 매도를 장중 고점에 매도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어쨌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35,000원 정도 하루에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특히 자동차주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고점에 매수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그 나머지 주식들은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1등 주식입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 부품 특히 FTA 관련해가지고 주식이 모두 뜨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내수 FTA 자동차 이 두 분류라 이거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안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볼 때 그대로 갖고 계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주식 파는 날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면요. 종합주가지수 오늘 제가 아침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선행스팬 구름 지지에서 2005포인트에서 지지가 있을 것이니까 2005포인트 지지가 있을 거니까 이제 2000포인트 이하에서는 주식을 이제 저점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수해가지고 이제 22평에서
뚫는다 치더라도 저항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저점에 매수해가지고 오늘 분 정도는 오늘 이제 물론 물린 종목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정도의 이제 오늘 저점 매수한 종목들은 오늘 현금화를 해가지고 이제 추가죠 나중에 계약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누차 말씀드렸죠. 누차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일단 구름폭이 굉장히 가벼워지니까 여러분 굉장히 지금은 주가의 탄력성이 굉장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또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제 선행스팬2의 움직임이 계속 움직일 것이다. 이때부터 선행스팬2가 굉장히 빨리 움직였고 또 이 자리에서 선행스팬2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선행스팬2 움직이는 탈라에서 주가는 굉장히 여러분 이제 원심력이 없고 배타적으로 멀리 가려 하는 습관이 있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선행스팬2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이제 이 보통 도청이 많이 나지만 선행스팬2가 움직이면 주가가 이제 시가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매매하신 분들은 좋지만은 거기에 매매 대응하지 못하신 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가가 어제 떨어진 거에 비해서 어제 워낙 강력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떨어지면 이제 장대 음봉이 오늘도 장대 양봉이 낮지만은 장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오늘 꼬리가 구름을 건드렸다는 데 의의를 두셔야 되고요. 구름을 건드렸다는 말은 지지의 여부도 있지만 결론은 장 자체가 돌아올 수 없는 길에 서서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여러분께서는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오늘 2000포인트를 한번 깼다는데 이 분야에 깨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오늘 저점 매수 종목은 전량 매도치고 현금화 30%는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청송님. 예.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코너로 몰리고 있는데 코너로 몰리고 있는 게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그렇습니다. 낙폭을 많이 줄이기는 했는데요. 아직도 지금 늦지 않았다. 코스닥은 팔고 1등 종목 팔아 이 의견은 유지하시는 건지요? 예, 전 당연합니다. 이 코스닥 종목들은 이제 그 안철수 연구소 이 주식 이제 모든 것이 척도를 이야기합니다. 안철수 주식 연구소 주식이 항시 한 이틀이나 3일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코스닥 10개 종목을 한번 쭉 볼 것 같으면 이제 이 서울 반도체고요. 이제 SK 브로드밴드, 그다음에 이제 다음입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ITC, 셀트리온, 그다음에 CJ EMA, 그다음에 SFA, 코스컴텍, 젠백스, 안철수 연구소인데. 코스닥 10개 종목이 전량 폭락했습니다. 전량 폭락했다는 말은 코스닥 10개 종목이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께서 다 갖고 계시는 종목들이거든요. 자, 또 20대 종목을 보면 이제 골프존이 이제 살았다가 살아있고요. 자,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SM, 그 다음에 네오에이즈 게임, 그 다음에 시젠, 3S, 그 다음에 OCI 멀티, 그 다음에 덕산 애니메탈, 메디퍼스트, 차바이오 있는데 저 보면 코스닥 20대 종목이요. 20대 종목이 코스닥 전체 비중이 한 50%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한 종목 빼놓고 다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코스닥 종목은 보면 안 됩니다. 코스닥 종목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 1등 주식은요, 빠져도 요즘에는 그 룰이 있습니다. 왜냐면 10% 손절매, 10% 손절매하면 끝나버립니다. 10% 손절매해가지고 복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종목은 이미 손해나는 거 털고 코스피 상위 종목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코스피 상위 종목 중에 지금 2장에서도 코스피 상위 종목 중에 보면 6개가 플러스 나고 있고요. 20대 종목, 코스피 20대 종목 보면은 그 중에 이제 5개 종목이 플러스 나고 있습니다. 결론이 이 말이 뭐냐면 지수가 움직일 때 1등 종목만 간다는 사실이죠. 1등 종목, 어떤 종목, 코스피 종목만 간다. 왜? 우리가 수급을 볼 때 신용 수급과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봐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신용 많은 종목 그리고 코스닥 종목을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전제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저는 그래요. 삼성전자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나? 사야 된다. 현대차 자동차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손절매도 안 잡고 사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 손이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면 그러면 코스피 100종목 중에 싼 종목 사세요. 사가지고 어쨌든 간 이 수단매가 늦게 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버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는 오늘 매수한 종목은 오늘 오후에 전량 매도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송촌농 증시 타파는 매일 아침이죠. 굿모닝 대박 예감 2부에서도 전략이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정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데이 트레이딩 원샷 원킬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윤정훈 주임님께서 오늘 아침에 KINX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추천 사유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인터넷 데이터 저장 그리고 익스체인지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데이터 산업 분야에 매년 30% 성장한다, 모멘텀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카카오톡의 데이터 제공 업체죠. 클라우드 서비스로도 스웨즈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가장 중요할 텐데 자, 가격을 오늘 아침에 매수가 16,000원,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5,000원을 불러주신 바 있는데 현재는 8.68%, 8.98% 급락 중에 있습니다. 윤 주임님 곧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싸게는 잘 잡힌 것 같은데 장중에 손절까지 이탈한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급락하죠? 네, 오늘 15분 차트로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 앞서 이제 청송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스닥이 지금 뭐 개인만 사고 있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연이틀 매도를 하면서 지금 힘들게 지금 종목들이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당분간 2000선 위에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종목 같은 경우에 15,000원을 손절가로 잡았는데 일단은 손절을 못하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15,000선을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15,000선이 잠시만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15,000선이 지금 계속해서 15분 봉상에서는 이제 지지가 되던 라인이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25,000원이 종가 기준으로 깨진다고 하면은 이제 60일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15,000원 선을 깨면은 뭐 과감하게 이거는 던지시고 다시 12,000원 선에서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아직까지 이 SNS 테마 자체가 이제 선거하고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KINX 자체는 이제 선거보다도 카카오톡 스토리나 이제 카카오톡이 이제 앞으로 더 이쪽으로 더 데이터 쪽 클라우드에 더 유효한 테마이기 때문에 테마는 아직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장중에는 손절가 이탈했지만 종가상 이탈 안 하면은 일단 뭐 총선 관련 테마도 좀 모멘텀이 남아 있으니까 들고 가 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딩 투자증권의 윤정훈 주임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5% 종가 공략주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플래닝 연구소의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가 6.5% 급등하고 있고 현대차도 4% 이상 또 신고가고 기아차가 이제 8만 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2,000포인트 밑에서 끌어올린 주역들이 다 차와 삼성전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 들려주시고요. 마감 전략도 짜주세요. 네, 지금 현재 장세를 본다면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가대낙폭으로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위기라든지 예전 기존부터 지속적으로 유럽의 위기, 미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해왔고 그동안 가랑비 내리듯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그 낙폭이 너무 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폭 자체를 만회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지만은 지금의 증시는 너무 안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는 증시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적으로 현재의 증시 자체는 수급, 즉 기관과 외국인의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관련주 종목들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집중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목표치 자체를 짧게 잡으시고 방망이를 짧게 쥐고 들어가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 특히 2012년도 2분기, 3분기, 향후 4분기까지 꾸준히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스몰캡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기업 자체의 펀드멘털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는 오히려 시장과 반대로 가는 것으로 나갈수록 오히려 수익률 자체는 올라가기 때문에 모두가 공포심에 투매로 던질 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부터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구간에서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투매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해서 주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더 접근을 하시고 스몰캡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꾸준히 분할 매수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나올 걸 대비해서 ETF, 인버스 ETF라든지 ELW 풋이라든지 어느 정도 해지 전략 그렇게 제시하시게 되면 전략을 짜게 되면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더라도 방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뭐 실적 좋고 이런 차나 굉장히 쏠려 있는 잘 가는 종목들 너무 목매지 말자 하셨는데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사도 괜찮은 건지 뭐 이제 시작이라고 여기서 상승이 끝이 아니라고들 하시던데요. 예, 자동차 종목 같은 경우를 볼 경우에는 특히 엔화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엔화가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 경쟁업체 뭐 토요타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하지만 엔화 자체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하락 추세로 넘어가게 되면 자동차 해외 매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약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좋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망이를 좀 짧게 쥐고 지금 수급적으로나 단기적인 측면으로는 자동차를 접근하는 것은 괜찮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모멘텀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 출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종가나 내일 아침에 공략해서 주간 단위 5%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갖고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4종목 약간씩 힌트만 보였거든요. 어떤 종목들이에요? 일단 종목명부터 소개만 해주세요. 예, 오늘 총 4종목을 압축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로만손, 넥스트아이, CM플러스, 나우컴을 골라왔는데요. 이 종목들은 한 주간 약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먼저 로만손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로만손 같은 경우는 과거 시계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유명한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얼리라든지 백 사업들을 영위하면서 점차적으로 시계에서 주얼리 사업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얼리 사업 같은 경우는 JST나 JS 돈나 같이 왕관 모양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주얼리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제 가방과 핸드백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향후에 화장품이라든지 향수 여러 가지 여성 사업부에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준출할 생각입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약 퍼 7배 이하로 볼 수가 있고 또 장점이자 리스크로 볼 수 있는 남북 경협주 즉 개성공단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북한의 움직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움직임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매수가를 얘기해 드리자면 예, 매수가는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종가 구준입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주가 자체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렇게 증시가 빠지고 있는 장세에서 오히려 주가 자체는 오르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가는 약 짧게 잡아서 5,500원 정도, 손절가는 오늘 박스권 하단 부분이었던 4,5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넥스트아이라는 종목입니다. 넥스트아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평강필름이라든지 뭐 BLU, GECD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 장비를 만드는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약 30% 정도 가까운 고마진 독점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에 독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문형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판관비라든지 개발비 자체에 부담이 없는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박스권 상태의 모습,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오늘 종가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좀 짧게 잡으시고 손절가도 타이트하게 잡은 이유는 마찬가지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의 리스크가 나올 경우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가는 모든 종목들이 다 짧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M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예, C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커넥팅을 생산하는 업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커넥팅이라는 것은 뭐 CD룸이라든지 PDP, LCD 여러 가지 분야에 들어갈 수 있고 향후에 뭐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업종의 커넥팅은 사업이 다각화가 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 캐파를 최근에 3배 이상 늘렸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현재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 박스권 하단 부분이었던 15,550원 정도의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급소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오늘 종가,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가격이요. 올 1월 달에 좀 횡보하다가 레벨업을 한 자리인데 이 정도에서 안 밀리는 걸 좀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분할 매수가 필요한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기 전 구간에서 횡보했던 구간입니다. 즉 이때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1차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고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손절 처리를 하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1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반등하는 요 매수 급소를 지나서 오히려 추가 하락이 오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8,500원 정도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2차적인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우콤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총선 테마주죠? 네, 나우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유명한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라든지 온라인 게임 테일즈 러너라든지 CDN 서비스 자체를 영위한 회사인데 특히 소셜미디어, 특히 선거 도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핸드폰 자체가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에서 나우콤에 대한 아프리카 TV가 지속적으로 판매 호조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나우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현재 나우콤 같은 경우 어느 정도의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작은 위에서 박스권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박스권 하단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에서 오늘 밑꼬리를 남기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수급적인 물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구간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12,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우콤 같은 경우에 목표가를 11,500원 정도에서 손절가도 마찬가지로 9,5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우콤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총선 테마가 사실은 앞에서도 뭐 딱 총선 테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관련된 KINX도 어쩔 수 없이 오늘 급락하는 걸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밑꼬리 달려서 다행이긴 한데 총선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테마들이 벌써부터 힘이 없어요? 예, 총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미 선 반영돼서 주가 자체의 KINX라든지 나우콤이라든지 SNS에 대해서 이미 정치 테마로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온과 동시에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우콤 자체에서는 회사의 실적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아프리카 TV 꼭 선거 테마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모멘텀 자체가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 클라우딩이라든지 향후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돋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 구간에서 지금 가격 정도의 구간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만손, 넥스차이, 그리고 CN플러스, 나우콤 이 가운데 한 종목만 압축을 시켜서 이 종목으로 일주일간 수익률을 저희가 결과를 보고 또 AS 평가를 할 텐데 4개 중에 한 종목은요? 예, 사실적으로 4개의 종목 다 메리트가 있고 마음에 드는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 급소 타임으로 볼 수 있는 나우콤 자체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우콤 같은 경우에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상승할 수 있는 도입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에서 약 5에서 10% 이상, 길게는 13,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나우콤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플래닝 연구소 김상균 팀장님은요, 주간 5% 이상 낼 공략주로 오늘 나우콤을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어떤 종목들을 갖고 나오셨는지 나우콤 선정 이유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실까요? 자, 5% 종가 공략주 오늘 이렇게 4가지였었거든요. 남북 경협주인 로만손, 그리고 CN플러스, 넥스차이 있었었는데 총선 테마 아프리카 TV 서비스하고 있죠. 나우콤을 오늘 최종적으로 한 종목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나우콤은요, 오늘 종가 정도에 매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일단 박스권 하단에서 오늘 밑꼬리가 달린 자리입니다. 목표 가격은 12,000원이 조금 못 되는 11,500원, 손절가는 다소 타이트하게 9,5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가가 1,500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자, 나우콤 선정 이유는 박스권 하단 부분 1차적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나우콤에 대한 설명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플래닝 연구소 김상균 팀장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 시간 나우콤에 대한 수익률을 결과 나오니까 또 많이 여러분들도 기대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 선정까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감 동시효과 들어가기 1분 전입니다. 코스피가 놀라지 마십시오. 61선 쳐다보다가 21선까지 회복하면서 2030까지 올라왔습니다. 8알이 자동차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